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름을 잘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활의 어떤 양상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은 뭐 다 우리가 삼척 동자도 다 어느 계절인지 다 알고 있는 게 여름이죠. 여름에 강아지들이 보통 보면 이 땡치들이 이 혀를 어떻게 하죠? 입을 다뭅니까? 벌립니까? 입을 왜 벌려요? 더우니까 혀를 쭉 빼고 그냥 헥거리죠. 왜? 더운 기운이 넘쳐나니까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에 어떤 생활 양식이라든지 존재의 어떤 양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에 우리가 철길이 어떻게 돼요? 철길이 이렇게 보면 철길을 한번 쭉 쳐다본 적 있으면 여름에 막 보면 낮에는 막 그냥 한참 더운 열기가 막 솟구쳐 나오죠. 그리고 철길이 어떻게 돼요? 철로가 늘어나죠, 그죠? 이렇게 늘어남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갈 때 철컥철컥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이 철로와 철로를 이렇게 한꺼번에 연결하지 않고 비워놔야 여름에 어떻게 됩니까? 여름에 팽창되는 만큼 결국은 메워질 수 있도록. 그 다음 겨울에는 또 비워지니까 틈과 틈이 생기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은 이게 철로다. 이게 철로면 이 철로끼리 어떻게 해요? 철로끼리 틈이 생겨 있는 곳을 이 쇠가 팽창을 하면서 결국 메워지는 이런 방식이니까 결국 여름은 뭐든지 전부 다 늘어나죠, 그죠? 늘어난다. 자라난다는 거죠, 대체로. 그리고 우리 교량에도 마찬가지죠. 교량 이 다리 같은 데 보면은 중간에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해놓지 않고, 그죠? 중간에 이렇게 띄워가지고 차로 가면 철컥 이렇게 틈새를 임새를 만들어 놨죠. 그 이유가 뭡니까? 여름에 만물이 쭉 어떻게 해요? 늘어나는 속성과 성질을 가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 늘어난다, 길어난다, 늘어난다. 자, 늘어난다의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 늘어나는 것의 원인이 더운 기운, 그죠? 오행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목 기운 다음에 목의 운동이나 기운 다음에 화의 운동의 기운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화의 기운은 뭐냐면 목은 쭉 밖으로 위로 틈과 균열을 뚫고 나오는 거죠. 운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화의 기운은 옆으로 이렇게 번져나고 이렇게 퍼지는 거죠. 이렇게 퍼져나가는 운동성이 강화되는 것이 이 여름의 운동이요, 또 불의 어떤 속성을 그대로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늘어난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속에서 우리 여름을 이해해야 여름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방향성이 잘 설정되거든요. 그래서 봄, 여름, 이게 목 운동이 활발한 봄, 그다음 화 운동이 활발한 여름,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오행적으로 보면 토 운동이 있습니다만 이 토 운동은 뭐냐면 더 이상 이렇게 늘어나지도 않고 쭈그러들지도 않는 그런 어떤 상태가 그대로 요 상태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좀 유지되어 버리는 거죠. 더 튀어나가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 그 다음에 금운동은 보통 가을의 어떤 기운을 그대로 대표하죠. 가을에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 이제 내려오죠, 그죠? 밑으로 내려오는 운동이 뭐가 떨어지죠? 주로 이제 열매도 이렇게 그죠 매달리죠, 그죠? 열매가 처음에는 여름에는 어떻게 맺혀요? 꽃이 이렇게 이 자리에 쭉 이렇게 밖으로 피어가지고 여기에 조그만하게 열매가 맺혔다가, 그죠? 그 열매가 단단하고 굳어지면서, 늦여름과 초가을을 만나면서 굳어지면서 이제 열매가 밑으로 무거워지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게 되죠, 그죠? 그래서 밑으로 떨어져 내려오려는 기운이나 작용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낙엽이 어디로 져요? 위로 져요? 밑으로 져요? 밑으로 낙엽이 떨어져요, 날아가요. 낙엽이 떨어지죠, 그죠? 이게 떨어지는 동작이 강화되는 것이 바로 이제 가을의 운동이고, 그 다음에 겨울을 대표하는 거죠. 오행적으로 수를 볼 수 있는데, 또 수운동 자체를 우리가 겨울 운동으로 보는데,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그냥 다 떨어져 버리고, 그죠? 숨어버리죠, 그죠? 추수 동장 들어봤습니까? 추수 동장. 그 천자문에 있습니다, 천자문에.
가을에는 어떻게 하고, 예, 거두어드리고, 예, 추수죠, 그게. 추수 아시죠? 예, 추수, 가을에 거두어드리는 거. 그 다음에 겨울에는 숨는다 되죠. 겨울은 숨는다. 예, 천지 만물이 다 어떻게 해요? 그 차가운 기운에 엉겨서 밖으로 못 나가고, 숨어있는, 주저앉아 있는 상태. 예, 그런 상태가, 이제 이때는 뭐냐면, 다 떨어지고 그냥 앙상하죠, 그죠? 예, 이거 모양이고, 이건, 이렇게 싹이 그냥 올라왔다가, 싹이 벌어진 이런 운동성이 의미하는 것이, 여기는 뭐냐, 없다, 이거죠, 없다.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겨울에는, 예, 오히려 어떻게 돼요? 철로에, 철로에 있는, 노예에 있는 쇠들의 레일들이 어떻게 해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예, 줄어들죠, 그죠? 전부 다, 예, 늘어난다, 반대말 줄어든다. 이거 갑자기 이제 국어시간이 되네요. 맞는 거 머리 줄어든다, 그죠? 늘어난다, 줄어든다, 그죠? 예. 그래서 그 늘어난다, 줄어든다의 운동이 주로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 예, 여름, 그죠? 그 다음에 겨울은 줄어든다, 그죠? 그래서 그 줄어났다가 늘어났다가 이런 것이 계속 어떻게 해요? 이 계절의 어떤 왕래를 통해서 반복하는데, 예, 이것이 이제 자연스럽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예, 우리가 건강이나 활동성 이런 것이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좀 더 우리가 쉽게 설명한다면, 예, 우리 숨을 내쉴 때 그 숨을 쉬어야 되는 어떤 시기나 계절에, 뭐, 이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계절이라고 하는 단위가 아니고 짧은 단위죠, 그죠? 짧은 단위로. 자, 숨을 내쉴 때는 조금만 내셔야 돼요. 확 내셔야 돼요. 예, 확 내셔야 되죠, 그죠? 또 숨을 삼킬 때는 어떻게 해요? 많이 충분히 삼켜야 돼요. 대충 삼켜야 돼요. 예, 충분히 삼키는 게 좋죠, 그죠? 아시는 건데, 괜히 이렇게 문자를 넣어서 어려운, 예. 그러니까 숨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쭉 마셨다가, 쭉 내뱉었다, 그죠? 그 폐활량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 범위까지 그렇게 충분하게 마시고 내쉬고 이런 상태일 때가 어떻게 해요? 건강한 상태죠. 예, 건강한 상태고. 그 다음에 뭐 숨을 깔딱깔딱 이렇게 쓸 때는요. 숨을 깔딱깔딱 쉬면 건강해져요, 안 해져요? 예, 건강하죠, 그죠? 근데 대부분 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그 어떤 마음의 어떤 여러 가지 마음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날 때 대체로 이 심장의 움직임이나 활동성에 영향을 주게 되고 또 곧바로 뭐냐면은 호흡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게 어느 게 꼭 선호라는 것은 따지고 일단 이 심리적인 어떤 요소가 뭐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시장을 보러 갔는데 이 물건이 갑자기 탁 사고 싶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숨을 어떻게 쉬어요? 편안하게 쉬어요. 하면서 뭔가 좀 호흡이 바뀌죠, 그죠? 예, 호흡이 아니면 우리 간이 조마조마한다 하죠. 조마조마하면 숨을 어떻게 쉬어요? 숨을 벌렁벌렁 쉽니까? 아니면은 가늘게 쉽니까? 예, 조마조마하니까 그죠? 호흡도 바뀌죠. 예, 그래서 그 호흡이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편중성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건강한 어떤 상태나 모양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 건강한 상태라는 것은 뭐예요? 숨을 푸 내쉬고, 그죠? 쑥 마시고, 이게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이 결국 건강한 상태다. 맞습니까? 예. 굉장히 쉬운 걸 어렵게 가기라 하죠. 예. 그래서 제가 늘어난다, 줄어난다, 이게 원활해야 된다는 거죠. 원활해져야 이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의 어떤 소용, 쓰임, 이런 것들이 원만해지는데요. 보통 우리가 간지적으로, 우리가 천간에서 물론 그 계절을 충분히 따져볼 수 있지만, 지지상에서 보통 이제 12단계로 보통 우리가 달을 배속을 하고 계절을 어떻게 쪼개죠? 계절을 세 개씩 묶어서 쪼개죠, 그죠? 세 개씩 묶여서 자 이렇게 12달을 배속하고 12달을 배속하고
다음에 계절을 뭐 이렇게 쓰다 보니까 묻기가 뭐 이렇게 묻기 좋겠네요. 이게 이제 봄이고, 그죠? 임묘진이 봄이, 이게 정월이에요. 음력으로 소위 정월달. 이게 동짓달, 섣달, 정월달 이렇게 가거든요. 자, 그 다음에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썼죠.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11, 12. 요때 이제 그 계절을 자월부터 이렇게 먼저 우리가 그 지지의 시작을 두는 이유는 뭐죠? 이달이 동짓달이죠, 그죠? 동짓달부터 어떻게 돼요? 날 길이가 해가 이제 제일 짧아졌다가 다시 해가 길어나죠, 그죠? 그래서 그 음양의 어떤 수순, 음과 양이 단순하게 우리 해 길이로 음과 양을 갖다 쪼갠다고 했을 때 해의 길이가 어떻게 해요? 이 동짓달부터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오묘 이렇게 세어나가지고 12지지를 세어나갈 때. 근데 해의 길이가 길어져도 땅은 어떻게 해요? 땅은 차갑죠, 그죠? 땅은 차가운 기운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이유는, 그 전에 이미 해 길이가 짧아지면서 대지나 해양의 온도가 어떻게 해요? 높아져요, 낮아져요? 자꾸 낮아져 있으니까 이게 그대로 그냥 기운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얼마예요? 이 수분이죠, 수분. 그죠? 이 수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더운 기운이 왔을 때에 천천히 반응하게 하고 또 차가운 기운이 와도 어떻게 해요? 차가운 기운이 와도 천천히 바뀌게 한다는 거죠. 그런 어떤 작용을 내서 보통 우리가 봄의 시작은 주로 어디서부터요? 이 정월달부터 음력 정월부터를 이 봄의 시작으로 삼죠, 그죠? 왜냐하면 지상에 이렇게 쭉 햇빛이 자꾸 더 길어져 가지고, 그죠? 더 길어져서 땅이 따뜻해져서 봄이다 할 정도, 그죠? 그 시기는 어떻게 해요? 정월달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지 이후에 약 한 달 보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약 45일. 그래서 45일 정도의 시간 왜곡을 거치면서 땅에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양이 해가 길어지는 단계를, 해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길어지는 단계를 세어나가면 자를 뭐냐면 일량. 이렇게 양기가 이제 막 태어난다는 거죠. 양기가 막 태어나는, 해가 이제부터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축은 해가 좀 더 길어지니까 2양. 그 다음에 3양, 4양, 5양, 6양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쉽죠? 여기서부터 1, 2, 3, 4, 5, 그죠? 6. 이렇게 세어나는데 양 운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에서 가장 많아요? 5, 6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7양이 아니라, 이곳이 7양이 아니라 뭐냐면 5달에 뭐가 들었냐면 하지가 들어있거든요, 하지. 하지 아시죠? 해가 가장 길어졌다가 다시 짧아진다는 거죠. 여기 짧아지는 계절이 들어오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양이 더 길어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고, 이제 해가 짧아짐으로 음이 생긴다 해서 여기서부터 음이 일어난다 보는 거죠, 일음. 그래서 이제 일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1, 2, 3, 4, 5, 6 해서 1음, 2음, 3음, 4음, 그 다음에 5음, 6음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요 단계에 이제 음이 하나가 있다는 것은 밖으로는 뭐냐면 양이 5개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양의 기운이 남아. 여기는 뭐예요? 해는 조금 길어졌지만 음의 기운이 더 많다, 작다. 음의 기운이 많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6단계로 쪼갰을 때 이게 여기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1양 5음. 양은 한 개 만들어졌지만 밖으로는 뭐예요? 차가운 기운이 많이 에워싸여져 있는 상태.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축은 뭐예요? 2양, 그 다음에 4음. 그죠? 음기가 밖으로 그대로 에워싸여져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정월에 이르러서야 3양 3음이죠. 그죠? 총 6개에서, 그죠? 하나는 양을 보태고 하나는 음을 들고. 어렵습니까?
갑자기 어려워요. 그럼 도표를 해드리죠. 예. 예. 그림으로 그리더래. 역시 그림으로 해야, 그죠? 예. 윈도우스로 가야죠. 자, 여기에 어떻게, 자연의 기운을 치면, 자, 요게 음이라는 표시는 아시죠? 어디서 본 표시 맞습니까? 예. 예. 그리고 태극기에 보면, 그죠? 예. 자, 요 표시가 나오고, 요렇게 요 표시가 나오죠. 자, 이게서, 자, 어느 게 음이고, 어느 게 양이에요? 그렇죠. 이게 대충 유출해 보시라니까요, 이게. 예. 밖으로 뭐가 이렇게 죽 삐져나와가지고 모양이 더 커져 있는 게, 그죠? 양으로 그냥 이해하셔도 되고. 요거는 음이고, 그죠? 예. 홀수, 짝수, 그죠? 홀수, 짝수. 자. 그래서 이게 보통 양으로 표시되고, 이 음으로 표시돼요. 예. 갑자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양음 표시라는데, 요게 이제 음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어떤 자연의 그 기운이나 운동 단계에서, 자, 요렇게, 양이 이제 뭐냐면, 동지 중에, 이게 음이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나 있는데, 음의 기운이 꽉 에워싸여져 있는데, 양기가 이렇게 쭉 하나가 생겨나는 걸 의미해요. 이렇게, 요 모양이 뭐냐면, 동지부터 해가 어떻게 된다? 그렇죠. 해가 길어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단계에서, 요렇게 되면, 자, 이제 요렇게 되면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양이 2단계 나가고, 음이 뭐예요? 이제 점점점 옅어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이 정도 보시면 이제 거의 이제, 컨닝이 가능하실 거라고 보는데, 자. 요 다음 그림은 그릴 수 있겠죠? 여러분이. 자, 요 다음 그림은, 이게 눈치만 빠르면은 요 두 칸에 딱 답을 내겠습니다. 자, 요 안에 무엇이 들어가면 돼요? 자, 이게 음량이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 줄이 들어가는데, 그죠? 어떻게 해요? 예, 아시겠죠? 그죠? 예, 거의 천재반이니까. 그죠? 그 다음 거 안 해도 아시겠죠? 그 다음 것도 해드려요. 예? 자, 요 칸 비워놓고, 하나, 둘, 셋, 하면. 요 2개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 양이 다 들어가겠죠, 그죠? 예. 이 다음 거는 뭐 그냥 거저먹기, 이거 통으로 다 비워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전부 다, 그죠? 예, 요렇게 해서 뭐냐, 양이 뭐냐면, 여기 있는 게 양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추위다 생각해요, 추위. 자, 추위가 밖에 남아서, 그죠? 있는데, 이게 실제로 그냥 해 길이죠. 그죠? 해 길이. 해 길이가 어떻게 점점 어떻게 해요? 길어진다. 그죠? 길어지다가, 자, O에서 이제 이름이 생긴다 했죠? 여기서 이름이 생기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밖은 어떻게 해요? 덥고 밝은 기운이 가득히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음이 하나 발생하는 거죠. 됩니까? 예, 이해돼요? 아, 또 여름까지 오기 어렵다, 그죠? 겨울부터 여름까지. 자, 그 다음에, 자, 요 다음 그림도 여러분, 이제 거의, 이제 뭐예요? 요 밑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음이 2개, 그죠? 예,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음량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쭉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양음기가 점점, 동짓달부터 점점 약해졌다가, 다시 뭐예요? 하지를 기준으로 해서 또 양음기가 밤이 서서 길어지고. 이해되셔요? 예. 밤이. 그러니까 이걸 하루 시간으로 치면 어떻게 해요? 자시, 축시, 인시부터, 자시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 해가 지구 반대편에 갔다가 뜨기 시작하죠. 지금 물론, 이 장소에는 해가 비치진 않겠죠. 그죠? 자시면 새벽 1시까지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해는 어떻게 해요? 뜨고 있죠. 그래서 양이 하나 발생해서 점차 환해져 가지고 요 단계에 이르면 요 시간이 뭐예요? 인심에는 새벽 3시에서 5시. 그 다음에 묘시는 새벽 5시에서 7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양이 이제 하나, 둘, 셋, 4단계가 되면 어둠이 어떻게 돼요?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밝은 아침이 슬 돼가죠. 예, 이걸 이제 도표나 부호화 해 놓으니까 저런 것만 보면은 막 그냥 어지러워하는 분이 있다고. 이게 이제 어디에 있느냐.
예. 이 괴가 어디에 있어? 태극기 우리 국기에 있는 거라니까요. 예. 그죠? 가운데는 뭘 했어요? 올챙이 둘이 뭘 뜻해요? 예, 남과 북. 남과 북으로 하도 그것도 큰 의미에서는 그게 저한테 음과 양, 예. 밤과 낮, 예. 그죠? 이 음과 양이 어떻게 해요? 끝없이 서로 돌고 돈다. 낮과 밤이 끝없이 돌고 돈다. 그죠? 예, 그런 어떤 큰 자연 운동을 가운데 상징해 두고 그것의 뭐 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단계별로 예, 단계별로 건공감리를 우리가 주위에 있는 괴상을 그 대표성을 가지는 걸 그걸 붙여놓은 거예요. 예, 건곤감리를.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요 단계 주위에 있는 괴의 하나하나가 서로 이렇게 모여있는 이렇게 모양을 부호했는데 이 두 개 다 만나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게 64쾌가 되는 거죠. 64쾌. 8 기본적으로 요게 뭐냐면 8개죠. 요런 표시로 되어 있는 게 8개예요. 8개인데, 전체는 이게 우리가 12계절에서 기운의 단계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실제로 이제 설명, 이게 주역 설명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주역 설명까지 넘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게 뭔가 음양의 어떤 그 운동성이라는 것이 이동해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가 그 계절의 어떤 달이라든지 이런 것의 변화 과정을 하나의 단위를 삼아서 간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름까지 제가 이제 요 단계를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양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죠? 5.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 6개죠. 여기에 이미 단계면 사음력 4월 달에 이르면 벌써 해는 가장 뭐예요? 날 길이가 길어지고, 밤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했다가, 요 하지의 중간에요. 이 달의 중간. 보통 하지가 이제 약 6월 22일 정도 되죠. 그죠? 6월 21일이라도 간혹 있습니다만, 6월 22일. 그죠? 날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요? 이제 해가 이제 짧아지기 시작한다. 근데 땅에는, 지상에는 뭐예요? 이렇게 뭐냐면 더운 기운이 많이 내려와 있죠. 그죠? 그죠? 이 음기가 이렇게 가득, 양기가 가득 메워져 있고, 음기가 어떻게 해요? 여기 하나 이렇게 붙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 계절이 뭐가 돼요? 본격적으로 기운상으로는 여기 늦은 봄이 되고, 그죠? 늦은 봄에서 어디까지? 요 미월까지 정도가, 기본적으로 여름 속에 속하는데, 여기 본격적으로 우리가 계절을 끊는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고, 여기서부터 서서히 벌써 요새 보통 우리가 요즘 봄은 없고 바로 여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요 단계를 보통 거치는 거죠.